마드리드 한가운데 이곳에는 아름답다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림이 있습니다. 총성이 멈춘 뒤에도 계속 울리는 비명, 찢어진 말의 몸, 부서진 집과 꺼지지 않는 눈빛. 오늘은 스페인의 현대사를 통째로 품고 있는 미술관,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과 그 중심에 놓인 20세기 가장 강력한 반전 회화,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본관은 원래 18세기에 지어진 산카를로스 병원 건물로 후에 현대미술관으로 개조되며 유리 엘리베이터가 외벽에 설치되어 과거의 육체와 현재의 투명성이 공존하는 상징적인 건축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현대미술의 3대 축인 피카소, 달리, 미로와 예술과 정치, 미학과 윤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시 철학으로 단순히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왜 이 그림이 이 시대에 필요했는가를 묻는 미술관입니다. 1937년 4월 26일 스페인 내전 중 바스크 지방의 작은 도시 게르니카가 나치 독일 공군의 폭격을 받습니다. 군사적 요충지가 아닌 민간인 도시로 시장이 열리던 날 여성과 아이가 다수 희생되어 이 사건은 세계 최초의 무차별 공습 실험으로 기록됩니다. 피카소는 이 소식을 신문사진으로 접하고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준비 중이던 벽화의 주제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게르니카입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는 감시의 눈, 현대적 폭력의 상징을. 부러진 검과 작은 꽃은 패배 속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희망의 미세한 흔적을 그렸습니다. 피카소는 끝내 가해자를 그리지 않습니다. 폭탄도 전투기도 없습니다. 오직 결과만 보여줍니다. 이것이 게르니카가 특정 사건을 넘어 모든 전쟁의 초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작품은 게르니카 제작 시기의 연작으로 큐비즘의 분해 방식에 표현주의적 폭력성이 더해져 있습니다. 선은 설명하지 않고 공격하며 형태는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립니다. 이 그림은 우는 여인이 아니라 울기 직전의 인간을 그립니다. 비명이 터지기 전 얼굴이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게르니카가 집단적 비극이라면 이 작품은 그 비극이 개인의 얼굴 안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창가에 선 여성의 뒷모습. 바다는 잔잔하고 공간은 질서정연합니다. 인물은 움직이지 않으며 풍경은 고요합니다. 이 시기에 달리는 극도로 사실적이며 절제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색은 차분하고 붓질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초현실적 왜곡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의 불안은 과장이 아니라 정지에서 나옵니다. 인물은 바깥을 보지만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훗날 달리가 무의식과 광기로 향하게 되는 이유를 이 그림은 이미 침묵 속에서 예고합니다. 녹아내린 얼굴, 메뚜기, 벌거벗은 여성의 몸, 피와 돌이 한 화면에 뒤엉켜 있습니다. 형태들은 꿈속처럼 논리 없이 연결됩니다. 달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회화로 옮깁니다. 현실의 논리를 포기하고 무의식의 연쇄작용을 그대로 시각화합니다. 이 작품은 충격을 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자기 고백에 가까운 자화상입니다. 욕망과 혐오, 쾌락과 공포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공존합니다. 달리의 초현실주의가 기괴함이 아니라 심리적 진실임을 보여주는 핵심작입니다. 인물은 거의 알아볼 수 없고 파이프는 기호처럼 남아있습니다. 형태는 떠있고 배경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로는 이 시기부터 대상을 그리는 대신 부호화합니다. 설명은 사라지고 상징은 단독으로 발화합니다. 이 작품은 미로 언어의 출발점입니다. 회화는 더 이상 세계를 묘사하지 않고 내면의 언어를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집, 나무, 하늘이 보이지만 모두 현실보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풍경은 실제 장소이면서도 이미 추상으로 넘어가는 직전입니다. 사실적 묘사와 상징화가 공존합니다. 형태는 안정적이지만 이미 기호로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이 기억과 상징으로 바뀌는 온도를 보여줍니다. 미로가 현실을 떠나기 직전의 마지막 숨결입니다. 기타, 바다, 테이블이 겹쳐진 구조. 형태는 분해되었지만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리스는 큐비즘을 감정이 아닌 구성의 문제로 다룹니다. 색과 면은 음악처럼 리듬을 가집니다. 이 작품은 큐비즘이 파괴가 아니라 조형적 합주였음을 보여줍니다. 카드와 주사위는 단순한 정물 소재가 아니라 전쟁 직전의 불안정한 시대를 우연의 게임처럼 느끼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 그림을 볼 때 포인트는 무엇이 카드인가를 맞히는 게 아니라
사물들이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조립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화면의 타원 테두리를 먼저 테이블이라고 상상하고 그 위에서 시선이 미끄러지듯 이동해 보세요. 정물이 아니라 확률 게임의 판이 됩니다. 이 작품의 핵심은 큐비즘이 차갑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어요. 블랑샤르는 해체된 구조 속에서도 인물의 존재를 끝까지 놓지 않고 형식 실험을 인간의 감정과 가까운 곳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악기를 든 여성이라기보다 인간이 음악처럼 조각나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기타 줄에서 손가락 그리고 눈 순서로 단서를 따라가면 추상이 갑자기 인물로 돌아오면서 지각이 복원되는 쾌감이 생깁니다. 엄먼도는 단순히 상상력 풍부한 그림이 아니라 1929년이라는 시대를 한 사람의 내면에서 세계 시스템으로 재구성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관람자는 그림을 읽는 게 아니라 그림 속 세계를 탐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레이나 소피아가 이 작품을 기가픽셀로 제공할 만큼 읽을 거리가 많은 작품이기도 해요. 처음엔 전체 실루엣, 세 개의 덩어리를 보고 그 다음 한 구역만 정해 확대해서 보세요. 이 작품은 확대할수록 서사가 생성됩니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패러독스입니다. 대화라는 제목인데 대화가 없다는 것이 특히 솔레너의 카페 폼보와 대비되며 당시 지적 장에서 여성의 위치 불평등을 비추는 단서로 읽힙니다. 인물 간 거리가 아니라 시선의 불연속을 따라가 보세요. 이 그림은 대화가 아니라 대화 불가능성을 그린 그림입니다. 얼굴옥은 인간 형상이 남아있는 듯 하다가 곧 붓질의 폭발로 해체됩니다. 스페인 전후 미술에서 비명은 감정 표현이 아니라 억압의 기록 방식이 됩니다. 이 작품은 인물의 초상이 아니라 시대의 반사신경에 가깝습니다. 얼굴을 찾기보다 어디서 붓이 멈췄는지를 보세요. 멈춘 곳이 곧 숨이 막힌 지점입니다. 십자가가 위로의 표식이 아니라 시대의 폭력이 개인에게 남기는 형벌의 도식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전후 스페인 미술의 긴장을 압축합니다. 십자가의 세로축을 따라 시선을 움직여 보세요. 위로 올려주는 축이 아니라 찍어 누르는 축으로 느껴지면 사우라가 성공한 겁니다. 캔버스가 바탕이 아니라 이미 찢기고 꿰맨 상처난 피부처럼 존재합니다. 전쟁 이후 인간을 인물로 그리기보다 인간이 된다는 감각 자체가 찢겼다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건 풍경도 인물도 아닌 시대의 상처 표면입니다. 그림을 보지 말고 표면을 만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붉은 바탕이 강하게 깔리고 그 위로 형태들이 반복 증식합니다. 독재 이후의 사회는 끝났다가 아니라 남았다로 읽히죠. 이 작품은 그 잔여를 심리의 패턴으로 보여줍니다. 붉음은 정치의 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경계의 색처럼 작동합니다. 세 패널을 왼쪽, 가운데, 오른쪽로 읽지 말고 가운데에서 좌우로 튕기기처럼 보세요. 머릿속 루프가 생깁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예술이 우리를 위로해주는가 보다 예술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가를 먼저 묻는 공간입니다. 게르니카는 끝난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그림 앞에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 침묵마저도 이 작품의 일부가 됩니다. 언젠가 마드리드에 가신다면 프라도의 고전 이후 꼭 이곳에 들러 예술이 왜 불편해야 하는지를 직접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